테헤란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1989년부터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미네이가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에피퓨리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으며 공격 시기는 테헤란의 파스테르 거리에 위치한 정부 청사 직원들이 출근 완료한 시점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의 회의 참석을 정확히 알고 강행한 미사일 공격이라는 점이죠. 이는 미국의 정보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며 동시에 이란의 지도부와 행정체계를 한꺼번에 마비시키려는 의도적 계산이었던 거죠. 미국의 첫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 권력 정점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제거되고 이는 곧바로 중동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전쟁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국 미국 기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을 중재했던 오만조차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란의 공격을 막으려던 미군 전투기 세대가 아군 오인 사격으로 추락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으며 두바이의 상징적인 5성급 호텔에 불이 나고 국제공항들이 폐쇄되면서 중동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이란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아침 수업이 한창이던 여학교에 미사일이 직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7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약 1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학교가 혁명수비대 기지에서 불과 600m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에 직접 공격을 강행했을까요? 중동에서 벌어진 비극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닌 2024년부터 차곡히 쌓여온 비극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스스로 직접 싸우기보다는 중동 곳곳에 무장 단체들을 앞세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해왔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세력들은 지난 2년 사이 하나둘씩 부서졌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무너졌으며 2024년 12월 이란의 유일한 국가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시리아를 통해 헤즈볼라에게 무기와 자금을 전달하던 육상 통로가 차단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요. 2025년 여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12일 전쟁을 겪으며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물가 상승률은 60%를 넘었으며 화폐 가치는 소멸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어나왔죠. 하메네이는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실탄 사격을 강행하였으며 시위 과정에서 최소 3,000명, 많게는 3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은 외부적으로는 동맹을 잃고 고립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 완벽한 약점의 순간에 놓여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이 기회를 이란 정권을 교체할 결정적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이란 국민 여러분께 오늘 밤 말씀드립니다.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임무를 마치면 정부를 장악하고 아마 수세대에 걸쳐 여러분에게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며 이란 정부와 국민들을 분리하여 정권 교체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란 국민은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해왔다며 이번 공격이 그들에게 정권을 되찾아 줄 세대적 기회임을 강조하였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내부 혼란, 동맹의 상실, 그리고 군사적 약점이 모두 겹친 2026년 2월을 중동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았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실용주의적 강경한 결단이 이번 전쟁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의 부재 상태인 이란은 누가 통치하게 될까요?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직후 이란 정부는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 및 7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란은 최고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가 사임할 경우 그에 관한은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수호위원과 소속 소위 성직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일시적 이양되며 전문가 회의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공격이 이뤄지기 전인, 즉 하메네이가 사망하기 전 전문가 3인 소위원회는 잠재적 후보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 중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하메네이가 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시점 이후인 거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오만에서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간벌이였던 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오만에서는 비밀 핵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안을 정권 생존을 위한 기만 전술로 보았으며 트럼프는 그들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협상 뒤에는 이미 거대한 함대를 전진 배치하고 있었죠. 즉 오만에서의 핵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좋은 말로 이란에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다음 시간엔 미국이 왜 2026년에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